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수라인 시작합니다. 누리호가 우주시대를 향해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목표 고도 700km에 무사히 도달했고 인공위성이 궤도에 안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국내 독자 기술로 실험급 위성을 발사하는 능력을 갖춘 세계 7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끝없는 시련과 도전, 인내의 시간을 견뎌낸 연구원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뉴스라인은 특집으로 누리호 발사 성공에 대해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사부터 성공까지 긴박했던 순간을 김민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5, 4, 3, 2, 엔진 점화, 26. 땅이 흔들릴 듯한 엄청난 굉음과 함께 거대한 화염을 내뿜으며 누리호가 하늘로 솟구칩니다. 선명한 불꽃을 뒤로 한 채 창공을 가르며 힘차게 우주로 향합니다. 강풍에 이어 기체 결함으로 이송과 발사 일정이 한 번씩 미뤄지면서 발사 직전까지 순탄치 않았던 여정. 하지만 누리호의 비행을 돕기라도 한 듯 맑은 날씨 속에 누리호는 예정된 시각에 발사됐습니다. 발사 2분 뒤 고도 62km 지점에서 기체의 가장 아래에 있는 입단이 분리됐고 이후 1분 뒤 성능검증 위성을 보호하고 있는 덮개인 페어링, 이어 기체 가운데 부분이 순차적으로 분리됐습니다. 발사 15분도 안 돼 목표 궤도인 고도 700km 지점에 오른 누리호는 성능검증 위성과 모형 위성을 차례대로 분리해 궤도에 안착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30여 분간의 데이터 분석, 누리호 비행 과정에서 측정한 위치 정보 등 데이터를 지상국에서 분석해 누리호의 발사와 비행이 성공적이었음이 확인됐습니다. 오늘 16시에 발사된 누리호는 목표 궤도에 투입되어 성능검증 위성을 성공적으로 분리하고 궤도에 안착시켰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을 발표합니다. 엔진 점화, 8달 만에 재도전 끝에 발사 성공과 위성의 목표 궤도 도달을 이뤄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한국은 1톤 이상의 위성을 자국의 로켓으로 실어 나를 수 있는 세계 7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 안녕, 라이언 뽀로로. 오늘은 우주 여행 스페이스 트래블 히즈덤 하우스. 1969년 7월 21일 사람이 처음으로 지구 밖의 천체인 달에 첫 발을 내딛었죠. 아폴로 11호였죠. 우주왕복선이 발사되었어요. 3, 2, 1, 발사! 우주왕복선이 우주를 향해 발사! 우주왕복선은 아주 빠른 속력으로 우주 공간을 날아다녀요. 우주왕복선은 비행기와 로켓의 중간쯤 되는 모양이고요. 스페이스 셔틀이라고 불러요. 우주왕복선으로 첫 비행에 성공한 것은 1981년 2명의 우주 비행사를 태운 콜롬비아 호랍니다. 우주 여행. 우주를 향하여 하늘을 날아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류에게는 하늘을 날고 싶은 꿈이 있었죠. 우주선을 실은 로켓이 막 발사되었어요. 우주 개발 경쟁, 미국의 우주항공사 스페이스 인더스트리사가 생각해낸 우주 실험실의 모형이에요. 1957년
옛 소련은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닉 1호를 발사했죠. 미국은 이듬해인 1958년 익스플로러 1호를 쏘아 올렸고요. 1961년 옛 소련의 우주비행사 가가린이 보스토크 1호를 타고 우주를 비행하는 데 성공했어요. 이에 충격을 받아서 미국은 1969년 아폴로 11호를 발사해서 옛 소련보다 먼저 달 착륙에 성공하죠. 1969년 7월 아폴로 11호의 우주비행사 닐 암스트롱이 달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말했어요. 한 인간에게는 아주 작은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커다란 발전이다 라고요. 1969년 7월 21일 이날은 온 지구가 한 목소리로 환호성을 올렸죠. 우주선 아폴로 11호를 타고 지구를 출발한 암스트롱, 올드린, 콜린스 미국인 우주 비행사가 달에 첫 발을 내딛었으니까요. 달에 생명은 있을까요? 아직 생명의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했답니다. 달 탐사에 나선 우주 비행사의 모습이에요. 달은 언제나 앞쪽만 지구를 향하고 있어서 지구에서는 달의 뒤쪽은 볼 수 없어요. 우주여행을 꿈꾸지 않나요? 우주는 여행하고 싶지만 무척 위험한 곳이죠. 공기와 물이 없어서 생명체가 살 수 없고 우주를 떠다니는 돌멩이들이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니까요. 우주 비행사들은 이따금 우주선 밖으로 나가서 우주선을 손봐야 할 때가 있어요. 우주 비행사가 우주선 밖으로 나가 우주 공간을 떠다니는 것을 우주 유영이라고 해요. 이때 우주 비행사는 우주선의 몸체에 구명 밧줄로 매달려요. 이 밧줄에서 떨어지면 어디로 날아갈지 모른답니다. 우주에서는 몸이 붕붕 뜨죠. 우주선 안에서 붕 뜬 채 잠을 자고 있네요. 우주로 가져가는 음식은 바짝 말린 거죠? 먹을 때는 물을 부어 먹는답니다. 우주 공간으로 올라간 챌린저호의 모습이에요. 드넓은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고 있는 우주선의 모습이고요. 우주에는 정거장이 있답니다. 우주 정거장은 행성을 탐사하는 도중 잠시 동안 머물 수 있는 곳이에요. 이곳은 우주를 연구하는 실험실로도 사용한답니다. 우주 왕복선이 발명되었죠. 우주선은 사람이 타고 다니는 유인선,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선이 있어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주 왕복선이 발명되었죠.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우주 왕복선이랍니다. 우주선이 발사되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행성 표면을 탐사하는 무인 탐사선의 모습이죠. 우주 공간을 나는 우주선이에요. 수성의 표면에 접근하고 있어요. 1961년 금성 탐사선 베네라 1호를 시작으로 잇따라 수많은 행성 탐사선이 우주로 향하고 있죠. 행성 탐사를 위한 로켓은 사람이 타지 않은 무인선이랍니다. 화성에 물이 있다면 정말 좋겠죠? 화성은 산소와 대기를 갖고 있어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행성이랍니다. 화성은 지구와 가장 닮았어요. 물이 흘렀던 흔적도 있고요. 올림포스 산은 태양계에 딸린 행성의 화산 중에서 가장 크고 둘레에는 구름이 흐르고 있어요. 지금의 화성에는 물이 전혀 없답니다.
화성에 운하가 있다고요? 와, 대단한 발견이야. 이탈리아 천문학자 스키아 파렐리는 망원경으로 화성을 보다가 줄무늬를 발견했어요. 이건 분명 누군가 파놓은 운하일 거야. 그의 말대로라면 화성에는 운하를 만든 화성인이 살고 있어야 해요. 하지만 화성인은커녕 지금까지 생물체의 흔적조차 찾지 못하고 있답니다. 행성에는 왜 구멍이 있는 걸까요? 행성이 생겨나서 수억 년을 떠도는 동안 운석과 충돌해서 생긴 자국이래요. 만약 지구에 운석을 막아줄 대기가 없었다면 지구에도 숱한 구멍이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운석이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 불안을 안고 살아야 했을 거예요. 목성의 위성 칼리스토 표면에는 크레이터라는 구덩이가 참 많아요. 울퉁불퉁한 달의 표면과 달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이에요. 지구는 달에서 보면 정말 아름답다고 하죠. 여기는 고요의 바다, 달에 착륙했습니다. 1969년 7월 미국 우주 비행사 암스트롱이 달에 첫 발을 내디디며 감격에 찬 목소리로 외쳤죠. 달 착륙을 시작으로 무인 탐사선을 쏘아 올리면서 행성 탐사가 시작되고 있는 거랍니다. 인공위성 1957년 세계 최초 인공위성 스푸트닉 1호가 발사된 이래에 여러 종류의 인공위성이 우주 공간으로 쏘아 올려졌죠. 인공위성을 통해 인류는 넓고 광활한 우주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인공위성은 크게 과학위성, 통신위성, 기상위성 등이 있답니다. 우주 공간을 떠돌며 우주의 천체와 지구 자체를 관측하는 과학위성, 통신이나 중계방송 등에 쓰이는 통신위성, 기상예보에 필요한 자료와 기상조건을 알려주는 기상위성, 그 외에 실용위성과 군사위성이 있어요.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닉 1호. 오늘은 우주 여행 여기까지. 바이바이.